오늘의 정치 속풀이를 함께할 두 분을 모셨는데요. 대체불가, 정치권 닭가기, 저경미남, 원칙 앞에 타협 없는 포홍천, 조홍천 전 의원님 나오셨고요. 또 유일무이 정치권 내막을 풀어헤치는 여의도 스포일러 신지호 전 의원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저녁에 긴급 브리핑처럼 정부가 공개한 소식인데 론스타라고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벌써 한 10년 넘게 우리 정부와 이제 분쟁을 이어오던 미국계 사모펀드인데 론스타와의 국제 투자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 이 소식을 김민석 총리가 정부 청사에서 발표를 하고 이 소송을 좀 주도했던 법무부가 했었으니까 정성호 장관이 옆에 배석을 한 모습이었는데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 정부가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다. 근데 이게 뭐 저도 기억나는데 한동훈 전 장관 시절에 이거를 네. 뭐 취소 소송 내고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이게 새 정부에서 이룬 쾌거다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정부에서도 노력을 했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뭐 법무부 장관이 브리핑한 것도 아니고 굳이 국무총리가 폼 잡고 옆에 법무부 장관 세워놓고 브리핑을 하면서 새 정부가 거둔 쾌거다. 한마디로 양심의 털난 정권이에요. 양심의 털이 났어요. 네, 양심의 털난 정권인데 이게 22년 8월인가요? 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때 2,800억 원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해야 된다. 그게 판결이 나왔을 때 그 처분 취소 소송을 냈을 때 그 당시에 민주당의 대표 스피커가 누구냐? 송기호 변호사라고 민변의 뭐 국제통상 뭐 위원장을 하고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의 경제안보 비서관입니다. 그 사람이 송기호라는 분이 그 당시에 이제 스피커로 한동훈 당시 장관을 많이 비판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게 대통령실 비서관. 예. 근데 뭐 1.7%인가 그렇게 그 한동훈이 낸 처분 취소 소송이 인용될 확률이 그것뿐이 안 되는데 왜 그 소송 비용하고 뭐하고 네가 다 물래? 네가 다 토해낼 거야? 그랬던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 바지가락이 잡아당긴 사람들인데 지금 와갖고 자기들이 거둔 쾌거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죠. 그때 보니까 이게 저도 옛날 걸 찾아보니까 송기호 지금 이제 경제안보 비서관이 그 당시에 이 한동훈 전 장관의 어떤 결정을 비판을 하면서 법적 결론이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다 뭐 이런 표현까지 좀 썼었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예. 전부 승소, 그러니까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는 지금 한 50년 역사 중에 1.8%밖에 안 돼요. 1.8%란 거는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예, 저도 이거 힘들다고 그냥 막연히 생각해드렸습니다. 예. 근데 그걸 뚫고 어쨌든 해낸 거는 참 대단한 일이고 법무부가 오랜만에 밥값했다. 근데 그 법무부가 정성호 장관 얘기에 의하면 여기 또 내란이 들어가. 12.3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법무부 국세법무국장 등 직원 등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러면 이게 그 23년 12월 전에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이게 소송이 진행이 되었을 건데, 그때까지 놀다가, 네. 12월 3일 소위 내란이 일어나니까, 그때 갑자기 법무부 직원들이 우리 장관 안 계시는데 열심히 하자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했나? 그리고 박성재 장관 제 기억으로는 계속 있었는데, 계속 있었는데 왜 법무부 장관이 부재하다고 그러죠? 본인들이 그때 탄핵을 또 여기에도 내란을 넣어가지고 울고 먹는 예. 아주 그런 꼼꼼함을 보였고, 최근 들어서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정에 대해서 연일 숟가락을 올렸잖아요. 네. 이 ISDS 같은 거는 총리가 숟가락 올릴 일이 아닙니다. 장관이 그냥 발표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한동훈 전 장관이 했을 당시에도 그냥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했지 옆에 뭐 무슨 총리가 같이 뭐 한덕수 총리가 서 있거나 이랬던 건 아니었잖아요. 이게 뭐 행정각부를 통할할 일 같으면 예. 여러 부처에 걸친 일 같으면 총리가 나와가지고 하는 게 맞죠. 근데 이건 법무부 일이잖아요. 네. 그럼 법무부 장관이 해야지. 그리고 요번에 이렇게 그 아까 1.8% 1.7% 뭐 그건데
이게 숨은 그 완전 승소 그 비결이 2006년에 33살이던 한동훈 검사가 론스타 뭔가를 잡아내기 위해서 검찰의 특수부의 에이스들이 다 투입이 됐어요. 그때 중수부 있을 때. 그러니까 윤석열, 예. 그 다음에 이 정부에서 초대 민정수석했던 오광수, 네. 저기 윤 정권에서 금융감독원장 했던 이복현 다 투입해갖고 샅샅이 뒤졌는데 결정적 증거가 안 나왔는데 예. 근데 그 당시 2006년에 33살이던 한동훈 검사가 요건 건이 되겠다. 요거 합시다. 그래갖고 론스타 관련해갖고 유일하게 유죄 판결을 받아낸 게 있는데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한 다음에 외환 카드도 인수하는데 주가 조작한 게 유죄로 나온 거예요. 그게 요번에 이런 승소를 이끌어내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아, 그때 주가 조작 혐의가 네. 다른 혐의들은 좀 입증을 못했지만 네. 그게 유죄를 받았던 게 이번 승소에도 영향이 있었다. 뭐 그렇게 언론 보는 게 보도에 맞을까요? 의하면은 뭐 예. 저 중재 재판 과정에서 절차 위배가 많이 있었다. 네. 재판은 절차 위배하면은 그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 저는 뭐 그렇게만 봤습니다. 네. 어쨌든 요번에 승소 금액이 한화로 하니까 한 4천억 원 정도? 예. 거기다 소송 비용 73억 원도 물어내라. 론스타 쪽에서 낸 평소 거죠. 같으면 이게 무지하게 큰 돈인데 지금 대장동 일당이 뭐 7,800억 그러니까 어쨌든 애는 썼는데 그렇게 큰 돈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이게 단위가 벌써 올라가서 벌써 그 얘기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 그래요? 길게야 몇십 년 걸려가지고 론스타에서 우리가 4천 몇백억을 이제 뭐 받게 됐는데 대장동 일당이 챙기는 받게 된 게 것보다는 아니고 안 줘도 안 내도 되게 되고 됐는데 이자까지 낼 뻔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론스타 쪽에 책임을 물리게 됐는데 대장동 일당이 챙긴 것보단 적으니까. 네. 번 거는 이제 73억 소송 비용입니다. 예. 근데 그게 단순히 뭐 비교할 만한 그게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갖고 이 정권은 그게 김만배 등 부동산 사기꾼의 그 범죄 수익 7,800억 원을 지켜준 거고, 예. 이 4천억은 본인들이 지킨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엉뚱한데 이제 예. 숟가락 얹으려고 하니까. 뭐 국민들은 어쨌든 이제 정부가 뭔가 좋은 방향으로 승소를 했다라고 하니까 좋은 소식이긴 한데 막 숟가락 얹거나 뭐 이전에는 반대하다가 이제 와서 본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조금 이제 봤을 때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라고 해서 이름이 거창한 TF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김민석 총리가 여기 또 등장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좀 주요 총리다 보니까 이제 총괄을 하게 되는 건데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굳이 이런 얘기를 국무회의나 이런 자리에서 꺼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좀 과도하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느낀 걸까요? 아니요. 아무래도 저 지금 비판적인 여론이 많으니까 예. 이 명칭은 헌법 존중 TF라면서 그 공무원의 기본권은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칭부터 우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탈탈 터는 게 아니고 딱 필요한 것만 할 거야. 기본권 그렇게 침해하는 거 아니야. 헌법 존중하는 거 맞아.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저께 그 모두 발언,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한번 좀 봤어요. 예. 신속한 헌정 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해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다. 아니 헌정 질서는 그럼 아직도 이게 회복이 안 된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 아니 계엄이 5시간, 6시간 만에 끝났고 네. 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적 판단을 파면으로 내렸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고 정치적으로 지금 다 제자리에 갔잖아요. 그래서 유엔 총회 가지고 대한민국은 이 와중에도 민주주의를 회복했습니다. 라고 자랑했잖아요. 예. 근데 뭘 헌정질서 회복. 그리고 제일 웃긴 게 공직사회 통합을 위해서 불가피하다. 이거 하면 공직사회가 통합되나? 서로 밀고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오히려 통합이 안 될 것 안 같은데. 되죠. 예. 나눠지죠.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마무리될 것이다. 여기 또 국민이 나와.
이거 빨리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국민은 이- 그냥 이런 거 하지 이게- 말고 민생에 집중해다 주길 바라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딴지일보가 민심이라고 그랬지만 이 김 총리도 그 내란장당 이거 접견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빨리 탈탈 다 털어. 라고 하는 강성 당원들이 국민으로 보여지나 봐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경강부회의 미사 요구에 수사학적으로 그냥 막 버물러 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실제 그 대상이 그렇지 않은데 자꾸 그렇게 하면 그 괴리감만 많아지고 더 괴이하죠. 예. 뭐 ETF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니까 내년 뭐 1월 넘어서까지 좀 계속 가동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사 조치하겠다라는 거고. 뭐 이것도 그렇고 김민석 총리가 곳곳에서 등장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이 론스타 건에서도 본인이 브리퍼로 나섰고요. 뭐 헌법 존중 TF가 그렇다 치고 연일 서울시정과 관련된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종묘 앞에서도 브리핑 뭐 기자회견 했었고 한강버스도 찾았고 얼마 전에 광화문 광장 와가지고 감사의 정원까지도 지적을 했는데 총리까지 나설 일인가라는 지적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뭐 김민석 총리가 여러 번 나섰잖아요. 예. 이 문제에. 거기다가 이제 이 정권의 뭐 상황이라고 일컬어지는 이해찬 뭐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까지 뭐 삼풍백화점을 소환해가지고 이거랑 연결시키는 한강버스 사고를 그쵸? 예, 그 억지 논리 뭐 이건데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총 출동했어요. 오세훈 네. 모든 때리려고. 이슈에. 예, 총 출동한 건데 때리면 때릴수록 오세훈은 커진다. 결론은. 예, 그리고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왜 그렇게 정치적으로 바보 같은 일을 하는지. 근데 김민석이 이렇게 앞장서니까 김민석이 서울시장 출마하나?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가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다는 거 아니야. 예. 김민석 화이팅. 아, 왜죠? 왜? 아니 자기는 내년에 지방선거 승리 거둬갖고 2년짜리 당대표 해야 되는데 최대의 경쟁자가 김민석이고 그 김민석이 내년에 서울시장을 뛸 건지 당대표에서 정청래랑 싸울 것인지 이런 건데 요새 오세훈 쪽에 막 힘을 넣으니까 나하고는 아닌 것 같다 해서 조금 흐뭇해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 있던데 뭐 결국 저러지면 서울시장 나가는 건 아닐 거고 나중에 전당대회도 좀 생각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럼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게 뭐 출마를 전제로 해가지고 플레이어로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 후방에서 지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김민석 총리로서도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을 때 과연 그러면 승산이 있냐? 예. 떨어지면 이 난감하거든요. 지역구 국회의원직도 내놔야 되는 그럼요. 거니까. 그리고 뭐 지금 총리로 하면서 원샷 받는 것도 못하고 네. 어쨌든 지방선거 말아먹은 사람으로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불확실하고 또 잘 돼가지고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 정청래 대표가 당원 1인 1표 당원 주권 시대 뭐 저걸로 당원 당규 개정한 줄 알고 민주당이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그거 아니라고 덮긴 덮었습니다만 예. 사실상의 대의원제 폐지 그거 예, 추진하다가 결국은 1인 1표로 됩니다. 네. 옛날부터 방향은 그쪽이었어요. 그러면 이 자기가 서울시장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임기가 일단 대선하고 안 맞잖아요. 스케줄이요. 그죠? 네. 대선은 30년이고 저 서울시장은 32년에 끝나요. 2년만 하고 나올 수가 아니, 없잖아요. 이번에 아니에요. 32년이야. 내년에 26년에 4년짜리 되는 거니까. 30년 딱 맞는 예, 거 딱 같은데? 맞나? 맞아요. 요번에 맞아요? 딱 맞아요. 아, 네. 제가 착각했네. 어쨌거나 4년 동안 중앙 정치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당은 완전히 저 강성 위주로 가고요. 그러면 4년 후에 있을 그 대선 경선에서 아마 굉장히 불리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렇게 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지방선거보다는 생각이 있다면은
당대표로 당대표로 갈 것이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걸 원할 거예요. 아니, 이게 예. 저도 그럴 거라고 보는데 왜 근데 이렇게 나서요? 오세훈 때리기 왜 선봉장으로 나서냐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저 이게 개딸들한테 대중적 인식에서는 예. 김민석이 서울시장에 생각이 있어서 그러나 보다 그렇게 비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서울시장은 안 나오고 뭐 한다. 아이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쫄아갖고 안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당권 장악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김민석의 계산이고 이게 정치는 대중들이 그 사람의 행위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게 표로 이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선봉장으로 때리다가 서울시장 선거 안 나오고 뭐 한다? 쫄아갖고 안 나오네. 이것뿐이 안 돼요. 내기하시죠 뭐. 내기요. 예, 조금 뭔가 무르익어 가면은 그때 한번 다시 내기를 한번 해보지요. 지금 대통령이 순방 기간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상태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튜버로 좀 데뷔를 한 게 있어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이제 대담 형식으로 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인데 지금 평산 책방에서 책방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소개하는 이런 유튜브 프로그램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건 좋은데 원래 친문 친명이 그렇게 사이 좋은 그룹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들 사이에서는 왜 대통령이 순방길에 나선 시점에 유튜브를 해서 굳이 또 이렇게 등장을 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올 만한가요? 그런 지적이? 글쎄요. 그러면 대통령 해외 순방 가면 예. 모두가 아무 일도 안 해요. 정치권뿐만 아니고 경제계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범죄자도 사고 치지 않아 가지고 그 뭐 무슨 사건 사고 뉴스도 다 없애야 되나요? 그냥 그것만 원샷을 받아야 되나? 참. 예. 괜한 트집이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무슨 저 북조선 같은 말씀을 하신지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 친명 친문이 이 대립을 세게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정청래 대표가 들어오고 난 다음일 거예요. 예. 저 뭐야 저거 이인자가 대통령 원샷밖에 도와주지 그때마다 옆에서 꽹가리 치고 소란스럽게 해가지고 시선 분산시키고 그래서 그때부터 막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정청래 지지자 쪽을 향해서 이재명 지지자들은 클단이라고 그런다고요. 클단 그런다고 그래요. 클리앙하고 딴지일보 게시판 예. 저 클단들 네. 거기가 본거지고 그래서 덩달아서 김어준 총수까지 저희 정청래 뒷배다라고 뭐 비난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단어가 좀 강합니다. 예. 예. 이에 비해서 정청래 지지자들은 어쨌든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대통령이니까 뭐 그렇게 대놓고 비난은 안 하는데 양비론 쪽으로 가고 이간질시키는 세력이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벌어질 겁니다. 친노 친문이 위주가 돼가지고 거기다 호남 쪽이 위주가 돼서 정청래 지지 세력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네. 이재명 지지 세력은 성남이나 경기 뭐 이쪽 원래 위주고. 민주당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비주류. 그렇죠. 뭐 송가역 네. 쪽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벌어져서 아마 민주당 사람들은 공천 받으려면 어느 쪽에 더 주력을 해야 되나 양쪽을 다 봐야 돼서 좀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아직 임기가 시작된 지가 6개월이 채 안 된 상황인데요. 점점 그 내부의 어떤 파워 게임 그리고 지지층의 분화 이런 거는 심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치는 그 정치인 행위자의 의도보다도 예. 그게 대중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고 대중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내는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선한 의도로 유튜브를 시작했을 수 있어요. 예. 책 소개를 하는 거니까요. 뭐, 예. 뭐 그거는 좀 별 관심 없고 네.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작용되고 있는가. 기존에 명청 갈등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이걸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등장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정청래 쪽이거든. 명청 중에 정청래 쪽이거든. 그래서 그 이재명 지지자들 개딸들은 뭐 그 평산 책방도 성괴 책방인가?
뭐 문재인 대통령 쌍꺼풀 수술했는데 성형 괴물이다 해서 성괴 척방 그런 뭐 이렇게 표현까지 쓰고, 불러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명청 갈등 대전을 더 가속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뭐 사실 순방 기사가 주목이 받으면 좋을 텐데 뭐 다른 뉴스로 덮이거나 다른 논란이 일어나는 거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겠죠.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문제를 좀 제기했던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겠다. 사실 강등인데 이걸 전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검사장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사표 수리하지 말고 징계가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뭘로 징계를 합니까? 뭘로? 항명으로 징계를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항명이란 명령이 없잖아요. 명령을 안 했다고 해놓고. 예. 검찰 내부 게시판에 뭐 같이 글을 올린 검사장, 뭐 지청장, 또 평검사들 요구가 이게 도저히 업무 처리가 이게 항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 같은데 예. 이거 왜 항소 포기했냐? 그리고 이렇게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된 의사결정 과정, 경위는 어떠하냐? 그걸 좀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뭔 징계 사유죠? 알려달라. 경위를 알려달라. 노무현 정부 때 검찰청법을 개정을 해서 그전까지는 검사 상명하복 규정만 있었는데 상사의 지시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네. 라고 법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동일체 원칙도 깨고 뭐 그렇게 다 했거든요. 예. 이건 이의 제기도 아니야. 좀 알려주세요. 이게 뭡니까? 난 도대체 납득이 안 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사권도 떨어져 나오고 공소권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이거 공소청도 제대로 가겠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 박정훈 대령 같은 네. 경우하고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 사건 경찰에 이첩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하고 그냥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보다 한 단계 더 나갔어.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집단 항명 수괴라고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여기도 집단적이지?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라 그랬냐면 영웅이다. 의인이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물론 뭐 그 박정훈 대령이 참 어렵게 버텨냈죠. 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훈장 주고 항소 취소해가지고 예. 무죄 확정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곧 아마 준장으로 될 거다라고 해요. 예.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요번에 소위 말하는 집단 항명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그래 항소를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지 라고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칭찬해줘야지. 예. 왜 이 사람들은 항명은 항명이고 뭐 한 줌도 안 되고 뭐 이거 뭐예요? 정치 검사고. 예. 아니 왜 자꾸 김만배가 1000배의 돈을 버는 거는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 선량한 피해자들이 피해 환수하는 거는 부득불 막으면서 예. 이걸 가지고 뭘 저거 강등하고 그 다음에 사표도 받지 마라 징계한다. 그게 뭘로 할 거냐고. 예. 난 이해가 안 돼. 이게 정말 코미디인 게 집단 항명이라는데 아니 정성호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 안 했다면서요. 안 했죠. 수사 지휘는 안 했는데 무슨 집단 항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술은 안 마셨는데 음주운전을 했다 뭐 이런 거예요. 예. 이런 코미디를 지금 정부 여당이 하고 있으니 이것도 좀 길게 가겠죠.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는요. 근데요, 보니까 진짜 민주당 전직 민주당 계열 법무부 장관들 비겁한 게 네. 추미애, 조국, 조국, 뭐 정성호는 현직이니까 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박범계 이분은 뭐 좀 할 것처럼 조건을 2개를 내걸었거든요. 예. 내가 뭐 던진 질문에 한동훈이 성실하게 답할 것. 2번째, 태도 불량이니까 깐족되지 말 것. 2개 다 수용을 했어요. 근데 뭐 횡설수설하더니 안 한대요. 안 할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어제 아침에 이제 박범계 전 장관이
CBS 라디오 나가고 두 가지 조건을 걸었고 한동훈이 그 즉각적으로 오케이를 해가지고 여러 방송사에서 이거를 기획을 했다고 그래요. 네. 섭외를 하고. 저희도 섭외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그 비하인드 스토리 있을 거 아니에요. 비하인드 스토리는 비하인드니까 네. 나중에 방송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하여간 여튼 성사가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저희도.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 아니에요. 횡설수설하다가. 아까 예. 앵커께서 물으신 게 오래 갈 거냐라고 네. 질문 주셨잖아요. 저는 이제 조국 사태하고 좀 비슷합니다. 불공정이에요. 불공정. 불공정. 그때는 청년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그러니까 컸는데. 그거는 즉자적으로 이거 이 느낌이 빡 왔죠. 네. 근데 이거는 항소가 어떻고 추징 보전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어려워. 좀 어려워요. 예. 잘 와닿지가 않아요. 예. 저같이 법을 한 사람 말고는.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끓는 겁니다. 서서히 끓는 건데. 일단 추징금이 너무 컸는데 그거 다 영원됐다. 이거는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실이나 법무부는 이 공범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안 좋으니까 여기서 그냥 막자라는 의도로 했을 건데 추징금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여기 민심이 분노하는 지점은 바로 이 추징금 쪽에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몇천억을 저렇게 꿀꺽 갈 수가 있냐. 그걸 나라에서 법무부가 그걸 막아줘? 그리고 여당은 그걸 실드를 쳐? 그 예전에 총리 청문회 때 나왔던 배추 투자도 되게 신박해서 네, 네. 사람들이 나도 하고 싶다 막 이럴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20배나 뻥튀기가 되는 어떤 투자가 있는 줄 알았으면은 20배? 아니야 2000배. 2000배. 저도 헷갈렸네요. 2000배가 뻥튀기 되는 투자를 지금 하고 그 범죄 수익으로 추정이 된다는 건데 정부가 포기해버리는 바람에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본인들 재산이 되는 거니까. 이게 하루에 그냥 은행에 맡겨놔도 이자가 아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변형돼 가지고 나올 거예요. 예. 만배가 아버지 뜻을 잘 못 받았어. 만배를 튀겨야 되는데 2000배밖에 못 튀겼잖아. 그리고 만석은 만배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만석군으로서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변형돼 가지고 네. 공정성을 자극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그러면 공정. 이거 두고두고 부담으로 남을 거예요.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예. 부동산 사기꾼 김만배 일당의 범죄 수익 7,800억 원을 정부가 지켜준 거예요. 정부가 지켜줬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검찰이 추정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건 일부의 피해만 산정한 금액인 그러니까 거고. 그렇죠. 저기 우리가 김만배다 딱 이거예요. 이 정권은. 예, 우리가 김만배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또 김병기 원내대표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찍히면서 알려진 사실인데요. 서영교 의원이 지금 법사위원인데 서영교 의원 또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회장 또 쿠팡 상무 한 분이 점심 식사를 어제 함께 한다 이런 내용이었고 실제로 점심 식사를 한 장면을 포착한 네. 방송사가 있어서 방송도 됐고 근데 서영교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 A씨가 보니까 쿠팡 상무이기도 하면서 변협에서 정무이사 활동을 하는 네. 겸직 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은 쿠팡 상무인지 모르고 만난 거다 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기가 너무 공교롭잖아요. 쿠팡에 그 수사와 관련해서 외압 사건이 있고 그게 상설특검이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어서 제 촉으로는 서영교 의원이 99.9%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 지금 그 여당 중진 의원 아니에요. 법사위원이고. 예. 근데 대한변협 회장이 이 변협 이사 A씨, 쿠팡 상무이기도 하고 변협 이사이기도 한 이 A씨를 배석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밥자리에. 예. 근데 사전에 여당 중진인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에게 내가 오늘 누구 하나 배석시켜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사실 지금 쿠팡 상무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할까요? 만약에 안 했으면요. 경을 칠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해명에서 네.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김병기 원내대표 문자에 들어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서영교 의원은 몰랐다고 하는데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보고한 그 누군가는 거기에 쿠팡 상무라고 썼지 대한변협 정무이사라고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 업계에서 다 알려진 존재라는 거잖아요. 쿠팡 상무. 뭐 제가 듣기로는 이 뭐 쿠팡 상무인가요? 이분이 민주당 의원 보좌진 출신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예. 아마 맞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뭐 많이 다 아는 거죠. 예. 서영교 의원 이분은 과거 그 자기 지인 아들의 바바리 사건 그거 저 벌금으로 좀 해달라. 그때 상고법원 한참 문제됐을 때거든. 그래가지고 행정처 차장한테 얘기해서 결국은 벌금 받았어요. 이것도 뭔가 뭐 하여간 사바사바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네. 저는 대한변협회장에 대해서 제가 대한변협 회원으로서 말씀 한마디 예,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이시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저렇게 능멸하고 법원을 흔들고 민주당이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고 라고 했을 때 대한변협에서 회장 명의로 성명 하나 나간 적이 없어요. 이 변협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법조 3류이라고 그러잖아. 예. 큰형은 법원이에요. 그중에 수장인 대법원장을 가지고 저렇게 흔들면 옛날 대한변협 같으면 한마디 하면 묵직했습니다. 근데 여기 한마디도 안 해. 회원들이 도대체 대한변협 뭐 하는 곳이냐 라고 얘기해요. 네. 근데 이렇게 법사위 정치인을 만나가지고 또 이 법 해주십시오, 저 법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지 어쩐지 난 모르겠는데 네. 정작 자기가 나서야 될 일에는 나서지 않고 나서면 그게 들키면 명고한 일에는 나서는 이런 대한변협 회장 네.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 예. 대한변협 회비를 내기가 싫어요. 네. 내지 마세요. 회비 많이 비싼가요? 얼마 안 돼요. 대여비군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